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군산시장 예비경선이 오늘부터 시작됐지만 후보 경력 안내 오류로 중단 사태를 맞았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전면 무효 처리하고 당원들에게 사과문을 발송했습니다. 예비경선은 4월 2일부터 재투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익산 시민단체들이 오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시장 예비 후보들에게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전략과 아파트 문제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행정과 민생 등 4개 분야에 걸쳐 16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군산시가 비상경제 대응 전담팀을 가동해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군산시장 예비경선이 후보 경력 안내 오류로 초유의 중단 사태를 맞았습니다. 전북도당은 해당 투표를 전면 무효 처리하고 당원들에게 사과문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권리당원은 이미 투표를 마친 상태여서 재투표 참여가 저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하는 군산시장 예비경선 ARS를 통해 김영일 예비후보의 경력이 전직 의장이 아닌 현직 의장으로 잘못 안내됩니다. 권리당원 ARS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현 군산시의회 의장 김영일 예비후보 측이 허위사실 공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즉각적인 시정과 함께 경선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31일부터 권리당원 100%로 진행된 경선은 시작한 지 1시간여 만에 중단됐습니다. 전북도당은 투표를 전면 무효 처리하고 권리당원의 2차례에 사과문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일부 권리당원이 투표를 마친 이후 오류가 확인되면서 재투표 참여율 저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공천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있었던 전북도당은 이번 경선 운영 오류까지 겹치며 선거관리 능력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화가 다 갔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떤 도당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점 이야기가 되면 좀 이해가 안 간다. 중단된 군산시장 예비경선은 일정이 변경돼 오는 2일과 3일에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초유의 경선 중단 사태로 전북도당의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새만금 구조 프로젝트 전담 조직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신승규 현대차그룹 부사장은 오늘 전북자치도와 가진 투자협약 이행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전담 조직은 전체 인원 40명으로 구성됐고 내년부터 실제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하게 됩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2029년까지 새만금의 9조 원을 투입해 인공지능과 로봇, 에너지를 아우르는 혁신성장 거점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전북자치도와 관련된 주요 법안들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과 국립의전원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은 사용 후 배터리 활용 활성화 등 32개 특례를 담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새만금 신항 관할권 확보에 나섰습니다. 시는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새만금 신항 이선석 관할권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핵심 쟁점과 근거 자료를 재정비하고 단계별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제시가 새만금 내측 매립지 판결 논리를 외측 해역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며 신항은 군산 해역에 조성된 국가항만으로 김제시의 주장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지역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의심 환자 일부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익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등 32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고 가건물 검사를 진행한 결과 유증상자 15명과 조리원 1명에게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현재 보건당국은 급식실 등 식생활관에서 환경 검체를 채취해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학교는 재량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시민단체들이 법원에 새만금 신공항 집행정지 기각에 항고했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등은 지난 25일 내려진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과 각하 결정에 불복해 어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단체들은 법원이 공항건설에 따른 생태학살을 외면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또 20여 년간 갯벌을 지켜온 활동가를 원고로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편협함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익산 시민단체들이 오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시장 예비후보들에게 4개 분야 16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익산의 발전 전략과 주택정책에 대한 입장을 후보들에게 요구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익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시장선거 예비후보들에게 정확한 입장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교육문화 중심 아이행복과 익산농민회, 익산시민연대, 참여연대, 희망연대 등 5개 단체들은 익산시민사회단체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협의회는 먼저 전주와 김제, 새만금의 통합 논의 속에서 익산의 전략과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방 소멸의 위기감이 커지면서 그에 따른 후보들의 효율적인 전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달라고 말했습니다. 후보자들은 익산시가 주도성을 확보할 전략과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이끌 구체적인 역할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또 아파트 공급 과잉으로 인한 미분양과 가격 하락에 대한 대응 계획을 요구했습니다. 수요에 기반한 주택 공급을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이고 향후 주택 공급에 있어 우선순위에 대한 입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이어 협의회는 차기 익산시정에 반영할 4개 분야 16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자치행정 분야는 간부회의를 실시간 생중계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요구했습니다. 기후환경 분야는 완궁, 자연환경 보건사업, 거버넌스 구축과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정책, 지속발전 가능 발전 협의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중앙정부, 지자체, 주민, 전문가 참여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 조정, 수기 참여, 복원 이후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 도출이 필요합니다. 또 농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인프라 확충과 예산 확대도 요구했습니다. 과감한 농업 예산 배정이 시급합니다. 농가 소득 보장, 필수 농자재 지원, 청년 농업인 유입 등을 위해 농업 예산 비율을 15% 수준으로 확대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생경제 분야는 원광대 대학로 상권 활성화와 시니어 청년 정착 전략 마련 등 다양한 정책이 제안됐습니다. 협의회는 제안한 정책들을 예비 후보자들에게 전달해 답변을 받고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도지사 선거에 국민의힘 주자가 나왔습니다. 김광종 국민의힘 도지사 공천 신청자는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공약으로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전주 이전, 고속철 개선, 국민연금 부지 행정복합물 개발 등을 제안했습니다. 임형택 조국혁신당 익산시장 예비후보와 6명의 시의원 예비후보들이 6.3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익산시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임형택 예비후보는 시민의 요구에 답하지 않는 행정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하며 미래형 워라벨 일자리 1000개 창출과 트램 도입 등을 공약했습니다. 또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김영민, 구코림, 박경원, 박상우, 박중희, 조남석 등 6명도 어용동 산책로 연결과 스마트 에코타운 단지 조성 등 자신들의 공약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조용식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국가식품 클러스터 시민 배당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먹거리 상생기금 조성과 익산 농수산물 100% 급식, 어르신 식사 돌봄 확대, 먹거리 관광지 조성 등
5대 세부 추진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조 예비후보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익산 식품산업의 성과가 시민 밥상과 일상으로 돌아오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원택 국회의원이 보훈수당을 인상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도비지원금을 월 5만 원으로 참전유공자 지원금은 6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 대상자는 2만 4천여 명입니다.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군산 경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제 유가 급등과 수출 물류 차질이 이어지자 군산시가 비상경제 대응 TF를 가동하고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수출 실적이 있는 군산의 기업은 183곳. 이 가운데 중동에 수출하는 6개 기업은 선적이 보류되거나 운임비가 크게 오르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8일 시작된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4주째 이어지면서 중동발 경제 충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유가 급등과 해상물류 차질이 겹치며 지역 산업 전반에 부담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비상경제 대응 TF를 가동하고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고유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군산사랑 상품권 할인율을 4월 한 달 동안 13%로 높이고 발행 규모도 4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군산의 주유소 99곳을 대상으로 공급과 인하분이 신속히 반영되도록 요청하고 유통질서 점검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승용차 오부제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을 조사해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세무부 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부담 완화에 나섰습니다. 물류비라는 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많이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서 저희가 수출 보험료 지원이라든가 신용보증 제도를 통해서 계속 연결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됩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250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지원하고 연매출 3억 원 이하 업체에는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를 각각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공설시장 상인들에게는 임대료의 80%를 환급해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공설시장이 한 270개 점포가 되는데 저희가 한 180개가 입점이 돼 있는 부분들인데도 기존에는 5%의 임대료를 부과를 했는데 올해는 낮춰가지고 4% 할인을 해서 80%를 환급을 좀 해주고 있거든요. 올해까지.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군산시가 추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현대차그룹이 구조 투자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군산시가 새만금 아리백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아리백 산업단지 시범단지 지정과 현대차 투자 지원을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지원관에 아리백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새만금 개발청 전북도와 협력해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김영민 부시장을 단장으로 6개 핵심 부서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원스톱 행정지원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군산시가 전북도가 주관한 일자리 창출 시군 지원 사업 공모에서 3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3억 6,900만 원을 확보해 일자리 밸런스 사업과 주력 산업 안착 플러스 지원 사업, 혁신 중소기업 시장 자립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공모에 선정된 일자리 밸런스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돼 산업단지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 맞춤형 상담과 취업 연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청년 근로자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 내 기업 간 협력과 납품이 가능한 자립형 산업 구조를 구축해 고용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익산시가 친환경 농업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친환경 농업은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쓰지 않는 것으로 올해 325헥타르가 지원됩니다. 직불금은 인증 단계와 작물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140만 원입니다. 비대면 신청은 농업이지 누리집을 통해 4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익산시가 교육발전 특구 사업으로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인공지능 교육을 진행합니다. 찾아가는 AI 캠프는 4월 말까지 운영되며 이리 영등초를 시작으로 이리 서초와 황등중 등 7개 학교에 재학 중인 256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인공지능 개념 이해부터 생성형 AI를 활용한 문제 해결과 콘텐츠 제작 실습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다자녀 가구가 다인승 차량을 구입할 때 할인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31일 현대대차, 기아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6인승 이상 11인승 이하 차량 구입비 가운데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전북자치도가 시행하는 3자녀 이상 가구 최대 500만 원 차량 구입비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시군청에 하면 됩니다. 완주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31일 오전 5시 40분쯤 완주군 소양면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나 돼지 132가 폐사했습니다. 또 돈사 일부가 소실돼 소방처 추산 4,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비가부터 폭력을 행사한 승용차 운전자와 버스 기사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전주 송천동 한 도로에서 버스에 올라 기사 목을 조르고 폭행한 혐의로 40대 승용차 운전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침을 뱉는 등 폭행한 혐의로 50대 버스 기사를 각각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녹색 신호에도 출발하지 않아 뒤에 있던 버스 기사가 경적을 울리자 시비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서해안의 해양 폐기물 수거가 본격화됩니다. 전북자치도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해경, 도내 어업인단체 등과 함께 민관 합동협의회를 열고 해양 폐기물 수거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67억 원을 들여 해양 폐기물 6,500톤 이상을 수거할 계획입니다. 또 불법 투기 감시와 바다 정화 활동,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추진합니다. 박경태 군산시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박 의원은 어제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데에는 민주당 공천심사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 결정적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불출마를 결정한 현역 시의원은 이한세, 윤세자 의원까지 3명으로 늘었습니다. 군산시가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합니다. 시에 따르면 공모는 3,290만 원 규모로 비영리 단체의 여성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 인권 보호 사업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군산에 사무소를 두고 1년 이상 활동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신청은 다음 달 6일부터 21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잠수 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해삼을 채취한 일당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 등 4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 일당은 지난 28일 오전 12시 15분쯤 군산항 북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공기통 등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173kg에 달하는 해삼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출항 전 공기통을 싣는 것을 포착한 해경은 불법 조업을 의심해 잠복하고 있다가 귀향한 선박을 불시 검문해 불법 채취한 해삼을 전량 압수했습니다. 전북도가 출연기관인 군산의료원 원장으로 조준필 원장을 재임명했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1월 공개 모집과 임원 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조 원장을 최종 확정했으며 임기 중 안정적으로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해 연임을 결정했습니다. 임기는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조 원장은 진료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환자 중심 서비스를 확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필수 의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역 주민들의 신체 활력을 높이고 노화로 인한 관절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 관절 튼튼 즐거운 운동 교실을 운영합니다. 모집 대상은 금마면, 왕국면, 팔봉동 주민 20명이며 프로그램은 4월 7일부터 6월 16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마다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동부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으며 오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8도에서 17도까지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군산도 대체로 흐리겠으며 파고는 최고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